자, 그 다음에 진중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진중권 얘기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중권이라는 사람을 1년 6개월 동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한 사람입니다. 장점은 뭐냐?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얌전해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만 딱 하고 가고, 인간관계 이런 거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테 얻어먹는 거는 뭐 그냥 왜냐하면은 보통 이 PD들이 이렇게 사고, 제가 하고, 그때는 또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사요. 커피 한 잔도 안 사요. 그러나 단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과도한 말하자면 비판이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좌파가 문제 있다는 얘기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활 하나는 굉장히 깔끔하게 해요. 예를 들면 동양대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박사학위도 없는데 말하자면은 이 동양대에서 자기를 데려갔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양대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리고 아무개는 굉장히 잘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면은 좋은 교수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자기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 꿈을 주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동양대에 대해서 애정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좋은 교수였습니다. 근데 진중권의 이제 단점은 뭐냐? 엄청나게 이렇게 화를 내면 그냥 팍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진중권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트럼프 또는 이 보수 이 정권과 그 다음에 진보 좌파 정권에서 얘기하면 저는 주로 이제 진중권하고 막 이렇게 불꽃을 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얘기하고 이거는 말로 싸우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진중권은요 막 부들부들 떨고요, 막 볼펜도 팍 던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나한테 던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제가 이 준비를 했던 적도 있는데 굉장히 성격이 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 어떤 사회에 대한 증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진중권의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멋쟁이시고 이런데 목사를 하셨는데 굉장히 가난한 목사였대요. 그래서 그 누나들, 그 다음에 진중권 이렇게 셋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제대로 돌봄이나 지원을 못 받아서 그 사회에 대한 억하심정 또는 사회에 대한 증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진 자에 대한 엄청난 증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중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의당 이거는 막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 못 사는 사람, 이 사람 다 해야 된다 하면서 본인은요, 앞으로 어디서 살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독일 아니면은 이 장인어른과 처가가 있는 일본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불꽃 튀기게 싸운 적이 있죠. 아니, 지금 군 인권 이걸 얘기하면서 너희 애를 그러면은 군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걔는 한국말도 모르고 독일어하고 일본말밖에 몰라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예? 제가 막 이래갖고 불꽃 튀기면서 싸였는데 그건 또 편집에서 이제 이렇게 잘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진중권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그야말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진중권은 무조건 이 좌파 정권의 편들기, 이건 확실하게 했습니다. 왜? 진중권은 이제 기획사에 소속돼 있고, 진중권은요 제가 이렇게 봤지만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어머님한테 드는 돈만 한 달에 200이고요. 또 이 독일에 있는 그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보내주는 생활비도 그 정도 200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돈이라서 이 동양대 월급이 제가 보니까 한 20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에 6, 700까지는 이렇게 벌어야 되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들은 그 진희숙이도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있는 작곡가고 막 그러더니 누나들은 자기한테 다 맡기고 있다 막 이런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그러면서 누나들에 대해서도 막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중권이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동양대에서 교수 자리를 이렇게 꿰차고 있는 게 진중권한테는 어디 가든지 뭐 동양대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간판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간판을 진중권이 떨궜다는 거는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중권이 이 간판을 떤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용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진중권에 대해서 좌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를 제가 쫙 보니까 진중권은 그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9월 달에 진중권이 이 조국 사태가 나면서 자기도 이제 쫙 조사해보고 지금 MKL님께서 경비행기 운전은 먼 돈으로 한대요. 맞습니다. 이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갖고 정말 7,800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기는 차도 안 타고 다니지만 경비행기 이거 운전하는 거 이거는 자기의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취미라서 말하자면 양보 못한다. 그 다음에 루비라고 해갖고 고양이가 있는데 걔한테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이제 막 하는 거지요. 좌파로서 자기의 그 사치스러운 럭저리는 취하면서 이제 뭐 가난한 자에게 함께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좌파의 이중성이 이제 진중권도 대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중권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동양대에서도 장경훈 같은 이 좌파 교수들이 있는 거고 또 학생 중에서도 좌파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진중권은 이제 보았던 겁니다. 정경심이 조국의 와이프니까 계속 정경심이 하는 걸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동양대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알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가짜 표창장을 정경심이가 자기 집에서 위조한 거다. 이거를 진중권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거는 너무 아니다 이러면서 괴로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내가 좌파들에게 즉 좌파의 우산 좌파라는 핵우산 밑에서 진중권이가 살았는데 이제 그 핵우산이 없어지면은 진중권에게 핵폭탄을 쏘겠죠. 진중권에 대해서 그냥 온갖 좌파들이 그동안 같이 술 마시고 같이 하면서 진중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중권을 발기발기 찢어 발기겠죠. 좌파들이 하이에나처럼 진중권을 물어뜯겠죠. 이거를 진중권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좌파에 대해서 한번 좌파면은 거기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단계라든가 또는 이제 이단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다 이렇게 찢어 발기고 완전히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바들도 그렇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말하자면 팬클럽도 똑같아요. 거기다가 문바, 노빠 여기서도 한번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너 그러면 온라인에서 너 신상털이하고 너 죽여버려. 그러니까 진중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9월 달부터 사표를 고이고이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 무섭습니다. 좌파들의 세계는 사이비 이단 종교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정경심 무죄의 교수님이 들어가갖고 그 고생하고 계시겠다 이러면서 손편지 써가지고 막 보내고 선물 보내고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건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정말 그 교주님이 여자들을 이렇게 성령을 받으려고 해갖고 정말 성폭력을 하고 막 이래도 우리 목사님의 성령을 받으면 영광으로 알아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좌파는 사이비 이단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또 좌파는 다단계하고 똑같아요. 이계 공유 이러면서 너 벌써 이만큼 갖고 갔는데 진중권이 네가 그동안에 한 달에 돈 1,000 이상 벌으면서 이렇게 살았잖아. 여기도 꽂아주고 저기도 꽂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응? 이재명이도 진중권이 불러다가 나라 세금으로요 아주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강연비 찔러주고 다 이게 좌파의 카르텔 아닙니까? 그러면 좌파의 카르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은 아마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진중권의 그 용기가 나름대로 가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진중권은 절대로 이제 탈출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나는 이렇게 다 버렸어. 내가 버렸으니까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게 진중권의 사표낸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나 동양대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 건드려.
이렇게 한 것이 진중권이. 말하자면 우리가 뭐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단 종교 같은 데서도 일부러 뭐 어디 이제 어느 동네에 가보면요, 그 건물에 뭐 경비원 뭐 그 아니더라도 그 조그만 뭐 식당 뭐 이런 거 다 그 교회 소유라서요, 거기서 매우 파격적인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식당 주인,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 사이비 교회, 이단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주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끝없이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주인이 진중권인데, 그러면 아 그래, 나 여기서 장사 안 해요 이러면서 트렁크 들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진중권이 교수 사표 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하자면 자해를 해서 나 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진중권이 동양대학교에 사표를 낸 건 진중권의 자해 선언이다. 좌파들에게 보여주는 자해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여기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좌파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지영이가 나서 갖고 하는 거 보세요. 사표 내는 거, 너 교훈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정의도 없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아니 내가 사표 내는데 그건 일신상의 문제인데 거기에 뭐 정의에 교훈에 뭐 이런 게 있어. 이거는 뭐냐? 그거 몰랐을 공지영이 아닙니다. 공지영은 뭐냐? 진중권이 사표 낸 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좌파들에게도 진중권의 자해 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칸막이를 하는 겁니다. 진중권, 쟤 아직 멀었어. 우리 더 공격해야 돼. 이 공격 선언인 겁니다. 공지영이는 정말 여맹위원장, 우리가 뭐 닥터 지바고라든가 또는 이제 6.25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정말 이 술집에서 니나 너 하던 그 아줌마가 빨간 완장초로 나가갖고 동지들 그러면서 우리 무산 계급을 위해서 앞장섭시다. 자기가 하는 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공지영은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여기서 진중권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자해 선언에 대해서 쟤 아무것도 아니야. 쟤 그냥 픽한 거야. 찌질한 놈이 그냥 사표 낸 거야. 교훈도 없어. 정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좌파들의 진중권에 대한 공격은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경심과 조국이 구속되고 정경심도 정말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좌파들 더 이상 뭐 하긴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사법부를 장악한 겁니다. 송판사 같은 사람들. 네? 너 자리 보존하게 해주고 점점 승승장구 해줄게. 응? 김명수가 무조건 김명수가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OEM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서운 좌파 정권입니다. 공수처? 그래서 문재인이가 저렇게 이를 악무 걸고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 오래된, 아니, 새 보수, 오래된 보수가 아니라 새 보수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내려놓으면은요, 우리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거보다 나라를 더 망칠 수 있습니까? 현금 살포로 60조를 뿌리는 정권이 이게 제정신인 정권입니까? 그러면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오시고 새로운 보수도 오시고 다 와가지고 정말 보수가 뭉쳤다. 문재인 타도하자. 문재인 끌어내리자. 이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때 저도 이렇게 별로 존경하지도 않았던 찌질한 좌파인, 그래도 진중권이가 레드라인은 못 참겠다고 해서 나 레드라인은 못 넣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레드카드를 좌파들에게 보여줬고, 또 자기는 레드카드를 반살내갖고 지금 진중권이도 어려운 처지에 됐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 진중권이보다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양보합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내년 총선요, 꼭 승리하지 않으면은 대선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57조를 살포를 하는데 뭘 당합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지금 조선족에게 다 투표 주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민하고 귀화하기 쉽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불법 체류자 10만 명.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10만 명이면요. 여러분 나머지 2년 반 동안요. 30만 명, 50만 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세계에서 치안 좋은 나라라고 한 한국, 저녁 식사 전에 우리 딸들 다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어떤 불법 취업자라든가 또는 불법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아파르테이트, 뭐 인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수는 법치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의 대한민국. 문재인은 사법부 장악하고 이 나라의 법치를 유린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끝내야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 거지 됩니다. 우리 아이들 노숙자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안 되는 거죠.